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큰 폭으로 하루 종일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고용시장 호재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으며 10일 목요일부터는 금요일까지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 동안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핫한 테마들이 돼지 열병 관련 주식, 그리고 정치 테마주, 바이오주, 그리고 대북주, 이렇게 네 가지 테마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북미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대북주만 잠시 영향을 받을 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악재 요인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미 협상에 대한 결렬은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안철수 테마주에 관심이 많은데, 이 써니전자를 보시면 최근에 안철수가 복귀한다는 그런 소문과 소식 때문에 이 써니전자가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온 뒤에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차트가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나왔습니다. 정치계에 복귀한다는 그런 소문들과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안철수가 주말 동안 미국 스탠버드에서 연구를 이어나간다며 복귀설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럼 벌써 핫한 종목인 대북주와 정치 테마주가 악재가 나왔습니다. 차트와 거래량은 정말 완벽한데 호재가 뜨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에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를 기약해야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터집니다. 주기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항상 주기적으로 터지고 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이 상승했던 분을 반납하고선 다시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그 다음 상승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흐름들을 보시면 항상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복귀를 합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지금 상태도 이 올라간 자리에서 제자리 한 3,500원까지 내려온다면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그냥 하루 이틀만 밀리고 나서 더 떨어지지 않고 상승폭을 유지시켜 준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고점을 뚫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오름폭, 최소한 못해도 3,700원 여기까지는 지켜준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열병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 핫합니다. 의심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전라북도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에 대한 위험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라서 계속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에 따라서 반짝반짝 움직일 것 같으며, 대표적으로 대장주 마니커 FNG는 현재 투자 경고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좀 잠잠해졌을 때 혹시나 그 다음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은 그때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입장에서 차트는 정말 좋긴 하지만 거래량도 완벽합니다. 하루에 나오는 변동성도 완벽하고 모든 게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투자 경고까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주의 대표적인 이 HLB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540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540포인트까지 내려갈 동안 바이오주들의 폭락이 상당했습니다. 보시면 이 HLB가
8월 5일 보시면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악재가 터진 뒤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장 당시가 42,000원 정도였는데 이 상장 당일 최저점을 깨고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모자라서 이 신라젠까지 악재가 터지면서 최근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신라젠이 최저점을 찍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540포인트 같이 떨어졌고, 바이오주들이 무더기로 신저가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최근에 HLB를 시작으로 바이오주들의 탄력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 초반에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거래량이 몰리면서 변동성이 엄청난 상태입니다. 신라젠도 장중에 순식간에 24%까지 갈 만큼 변동성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HLB를 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 신라젠도 상승, 시간의 거래에서 바이오주들의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핫한 정치 테마주와 대북주, 저는 대북주를 잘 매매하지 않아서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도 뭐 다른 정치 테마주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써니전자에만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관심을 두고 있던 두 개의 테마가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돼지 열병과 이런 HLB 같은 바이오주만 남았습니다. 돼지 열병 주식부터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니커 FNG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마니커, 하림, 정다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마니커와 하림은 잘 모르겠는데, 이 하림은 원래 좀 이 종목이 좀 지루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다운은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4,000원부터 3,000원까지 아래 꼬리를 두 번 달았는데 이 저가가 둘 다 3,04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돼지 열병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재료를 잊어버린다면은 이 하림이나 마니커나 마니커 FNG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돼지 열병이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이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완전히 끝나버릴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돼지 열병이 멈추지 않는다면 일단 정다운을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3,040원 정도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최후의 손절가는 한 이 제대로 상승했던 저가인 2,900원 정도, 2,900원 정도를 최후의 손절가로 잡고선 대응을 한다면 이 종목은 더 이상 하락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HLB, HLB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초급등주들은 개인의 그릇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5% 먹어도 만족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2배, 3배 이렇게 먹어야지 배가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2배 먹을 사람들은 계속 버틸 겁니다. 이런 급등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마네커 FNG랑 비슷합니다. 일단 이런 급등주들은 급등이 멈추게 되면 장대 음봉이 한 번쯤은 나옵니다.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한 번 나와야지 그 뒤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초급등주들은 위에서 장대 음봉이 한 번 나오면은 그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종가 기준으로 아래 꼬리가 없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 추가로 한두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팔면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의 최근 수급을 보시면 주가가 폭락할 때, 주가가 여기까지 폭락을 할 때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뭐 그렇게 많이 이탈한 것도 아니고 공매도가 최근에 많이 나온 상태도 아닙니다. 뭐 외국인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공매도 상태를 보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10만 주 정도로 터지고 있는데 장대 음봉이 터질 때 공매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평소처럼 한 10만 주 이내로 나온다면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공매도가 갑자기 배로 늘어난 상태라면 배로 늘어난 상태에서 장대 음봉 뭐 이런 장대 음봉이라면 그때부터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인데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쌍끌이 매도로 엄청난 매도가 나온다면 그때는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급등주들은 이 기관이 관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기관이 작정하고 들어온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한다면 이게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금 상태로 관여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냅두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른 테마들은 죽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만 남았습니다. 바이오 종목과 돼지열병. 근데 돼지열병주는 전체적으로 매물대가 엄청납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르면 오를수록 매물대가 높아지지 여기서 다시 고점을 뚫기에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종목이 떠오르거나 아니면은 원래 핫했던 종목이 좀 쉬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이미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돌파형 매매를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나마 괜찮게 보고 있는 게 정다운입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시점에서 들어가서 최후의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우리나라 시장이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잠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차트상으로는 이 장대음봉 이날 한번 터지고 바로 반등을 못하여서 추가적으로 터지고 이 장대음봉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상승 분위기로 이끌려면 장대음봉이 터진 이 시점을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지 그 다음 분위기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장대음봉을 회복하지 못하고 황금선을 깬 상태입니다. 지수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올라오면서 지수가 올라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바이오 종목들이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주들이 오른다면 HLB와 신라젠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리코 제약도 제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알리코 제약이 이 강아지 구충제 때문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때부터 몰리면서 하루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루에 거의 10,000주도 안 나오던 종목인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 보면 좀 험매수가 나온 게 아쉽긴 하지만 일단 차트와 거래량만 본다면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30만 주 나오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30만 주 이렇게 대놓고 쌓아놓은 종목들. 뭐 MPK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주기적으로 험매수가 나와서 뭐 그 다음날 장대음봉이 터져서 무너지는 종목이거나 인위적으로 올려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의 끝은 좋지가 않습니다. 알리코 제약도 금요일 시장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 신라젠처럼 상승이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필이면 이 30만 주를 쌓아놓고 첫 체결은 보시면은 마이너스입니다. 30만 주를 쌓아놨는데 마이너스, 시간의 거래에서 총 거래량은 23만 주. 이때부터 터졌습니다. 5시 20분쯤부터 3만 주, 4만 주, 3만 주. 뭐 이렇게 터졌는데
이때부터 상한가 매수로 허매수를 걸기 시작합니다. 체결 직전까지 상한가까지 걸어 놓았다가 체결 직전에 바로 밑장 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600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5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런 종목은 일단 허매수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시작하는 가격을 봐야 됩니다. 뭐 12,500원에 시작을 하든 그 이상 아니면 이하에서 시작을 하든 시작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시간의 거래가 12,500원쯤 시작하는 가격을 본 다음에 주가가 빠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확률이 있어서 만약에 빠진다면은 그때부터는 지켜보면 됩니다. 빠지고 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반등을 해서 시초가를 지켜줄 것인지, 이런 종목들은 시초가를 지켜준다면 순식간에 급등이 나와서 고점을 뚫어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 시간의 거래에서 고점까지 800 거의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VI가 한 번 걸리면 바로 잡아버리는 가격이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순식간에 급등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알리코 제약도 장중에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갈 만큼 힘이 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정말 힘이 강했는데 상한가 이후에 이날 힘이 강했고 아직까지 종목이 거래량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봉당 거래량을 본다면 적게 나올 때는 100주, 그리고 보통 많게 나온 때는 뭐 10,000주에서 20,000주.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여기 100주입니다. 100주. 3분당 100주, 101주, 그리고 죽었을 땐 12주. 확실히 이 종목이 평소에 거래량이 1만 주도 안 되는 종목이어서 누군가 관여를 하지 않으면 거래량이 이렇게 3분당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인위적인 그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시초가를 지켜주는 것을 확인하고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종목이 오성첨단 소재와 그리고 정다운, 그리고 HLB 신라젠과 알리코 제약까지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시작해서 9시 반이 넘어가도록 양매도가 계속 강하게 나온다면 금요일처럼 오전장만 매매하고 오후장은 쉬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첫날이긴 하지만 지수가 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